도시 설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축 설계를 포함해서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설계를 하고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길을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길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과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다소 저에게는 쑥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의 시대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꿉니다. 이런 것 속에서 제가 항상 하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기술 그리고 과학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하는 것들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서울입니다. 이 그림의 모습은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와 산업화를 상징하는 근대주의 모델, 근대주의 도시 모델, 모더니즘 시티를 대한민국에서 구현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제 발전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풍요로운 생활의 근간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 하나의 도시 서울입니다. 600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과 문화로서 만들어간 서울입니다. 우리는 어느 서울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 둘을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도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떻게 어우러지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의 방향입니다. 과거와 현재, 지난 기술의 축적이 없이 미래의 기술은 없습니다. 지난 삶이 없이는 미래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없이 여러분들의 자식도 없습니다. 도시는 사람은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요? 이것은 서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전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파리를 보아도 과연 지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파리여야 할까?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라데팡스여야 할까? 어디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시대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도시설계가 하는 일이고 이 도시설계는 우리 모두가 사는 곳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기후변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극곰이 갈 곳이 없어지고 또 어떤 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어느 나라는 인구가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고령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코비드 19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대혁병의 시대의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 자이트가이스트는 결국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이 두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무엇일까요? 도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삶의 질의 향상과 삶의 질의 개선과 그리고 생산을 혁신에 위해서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들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어떻게 혁신하느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편리한 걸까요? 편리만을 추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는 항상 그 시대의 도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온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누적된, 축적된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 시대의 첨단 기술로서 해결을 합니다. 첨단 기술은 잘 알다시피 미래의 기술입니다. 이 미래의 기술은 안타깝게도 모든 도시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그 시대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도시가 인류 역사의 문명과 문화를 다 견인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지난 시대의 전환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과 첨단 기술은 항상 공간과 장소에 혁신을 주게 합니다.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지만 또 한면으로는 공기의 오염과 그리고 더러운 물들 그리고 도시를 지저분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올리버 트위스트의 영화를 보게 되면 또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그림은 19세기 말 2페니를 주면 저 상자 속에서 잘 수 있고 1페니를 주면 앉아서 자야 하는 도시의 주거 부족의 산업혁명이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런던 타임스는 1899년 도시는 악의 소굴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덴스 오브 바이스 그리고 플레이그 스팻, 도시가 우리가 인류의 문명과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도시는 악의 소굴이고 질병의 원인이라고 런던 타임스가 지목을 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 이 모습은 우리가 낯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죠? 마스크를 쓴 의사의 모습, 그리고 마스크를 쓴 간호사와 어린이의 모습. 20세기 초반 스페인 독감은 적게는 1,5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도시는 오염의 원인 그리고 오염의 원인 공해를 만들었고 스페니시 독감으로 전 세계는 대역병에 휩싸이게 합니다. 21세기 초반 지금의 현재와 100년 전에 우리의 도시의 모습들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바로 첨단 기술입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호롱불 등잔불의 전기불, 이 차이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기 전환의 시대에 바로 그 시대의 스마트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내연기관과 자동차를 발명합니다. 아래 보이는 저 포스터는 빛의 여신이 오염을 발출하는 공장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해결사로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가로등은 밤을 낮으로 바꿔주고 지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전기를 도입한 공장은 더 이상 더러운 장소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생산 방식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전 제품은 부엌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전기 오븐과 토스터 그리고 세탁기는 바로 주부를 사회 참여의 길로 변화하게 합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전차는 도시를 더 넓게 통근할 수 있게 해서 도시를 커지게 하는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기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그 결과 공기는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더 풍요로워하게 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1935년 스위스 태생 프랑스 건축가 르꼬르비제가 만든 레디언 시티, 빛나는 도시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 학생들에게 보면 새로 만든 신도시의 모습입니다. 아파트와 넓은 정원 그리고 풍요롭게 테라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1935년에 만들어진 미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브로드에이커 시티입니다. 앞에 있는 이 드론과 같은 모습은 에어롯이라고 하는 1인용 비행 수단입니다. 아직까지 1932년에 만들어진 이 그림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브로드에이커 시티, 넓은 평원 도시는 우리의 미래상을 그 당시에 건축가들이 만들어낸 미래 도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혁명을 경험한 국가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의 시대를 선점한 국가들의 서의 도시와 개발도상국이 생각하는 도시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도시는 바로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과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이런 공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새로운 첨단 기술과 산업을 시민들에게 공감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을 창출했고, 도시는 새로운 기술의 리빙 랩, 그리고 테스트 베드,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쇼케이스로서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산업혁명의 도시의 산업입니다. 결국 이것은 소비재와 재료 산업을, 소재 산업을 견인하는 전방 산업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담는, 통합하는 지식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적으로 해서 도시는, 우리는 컨스트럭션, 건설, 개발, 그리고 신도시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산업으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중요한 두 차이가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가치와 편리, 그리고 이익과 문화, 이런 대비된 구도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난 100년 동안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들의 산업의 시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는 스탠다드, 표준과 그리고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강연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방식들로 가고 있었고, 그 중에 한국이 가장 빠르게 이 도시들을 쫓아가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패스트 팔로워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신도시는 결국 경제적 성장과 전 국민에게 주택을 보급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명적, 문화적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난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화석연료 기반의 도시는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또다시 도시는 코비드 19과 함께 바로 악에 속을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베를린, 독일은 사실 지난 산업혁명이 늦어져서 많은 부분 산업에서 뒤처진 것들을 전기를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전기 전환의 대표적인 도시가 베를린이고, 지난 산업혁명에 뒤처져서 첨단 산업을 통해서 발전한 도시가 베를린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해서 지금 월마트보다 많은 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마다 많은 매출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 객실 하나 없이 힐튼 호텔보다 많은 객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영화 산업에서 우리 모두가, 비디오 가게가 이제 우리 모두가 집에서 새로운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인터넷 뱅킹은 전통적인 금융 산업들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더 효율화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생산 없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즉 공유를 통해서 낭비와 잉여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후변화 대응형, 클라이밋 포지티브한 기업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낭비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바로 빠른 인터넷 서비스와 그리고 빅데이터가 이것들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미래의 도시의 대안으로 우리는 스마트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의 조회수를 보면 2021년 작년까지 약 24억 회의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래의 도시의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스마트 도시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IBM 컴퓨터 회사는 이제 스마트 도시를 팔고 있고, 통신 장비를 팔았던 시스코도 이제 스마트 커뮤니티를 팔고 있습니다. 구글, 지멘스, 그리고 미쓰비시, 히다치, 화웨이, 맥킨지, 삼성, LG 모두 미래의 전략 산업을 스마트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 도시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시장의 새로운 상품으로서 전략 산업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 EU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스마트 도시를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미래는 스마트 도시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OECD의 결과와 저희 연구 결과에서 코비드-19 중에서도 언택트와 리모트가 되는 도시들에는 상대적으로 그 경제적 피해가 적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도시에서의 이탈 현상도 줄었습니다. 결국 스마트 도시들은 똑같은 코비드-19에 대해서 덜 피해를 보았다라는 것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이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와의 격차는 더욱더 커진다라는 예상입니다. 이제 스마트 인프라가 있는 도시에 인재들, 창조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스마트 도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저 전화기를 만들 때 대한민국은 전혀 저런 전화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없었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에 대한민국은 참여할 수 있는 역량도 없었고, 그리고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 갤럭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가 지금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국가와 기업들에게 참여하는 유일한 나라와 기업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역량에서 나오게 됩니다. 5G, 인터넷 스피드 1위, 인터넷 보급률 1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즉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대한 스마트 산업이 발달하고, 건설에 대해서는 전 세계 5, 6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은 뉴질랜드 다음으로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 산업과 건설 산업,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다라는 검토입니다. 이 기반은 바로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스마트 핵심 기반 시설에 나옵니다. 저는 스마트 핵심 기술을 5G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의 기술이 우리의 통신으로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면, 더욱 중요한 것들은 현재 있는 지하철과 버스를 더 고도화시켜준다는 것들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더 활용도 높게, 그리고 지금의 상하수도를 더 효율을 높여줘서 고도화하는 것들,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들을 더욱더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그 비용과 낭비를 줄여서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와 연결되게 하는 것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있는 것들이 바로 5G와 빅데이터입니다. 특히 이 빅데이터는 앞서 보여주셨던 AI로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AI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실수를 줄이는 것들입니다. 특히 낭비와 잉여를 줄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나 우리가 받는 화재나 이런 우리에게 닥친 위협 요인들을 줄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활용하는 건 더 현란한 기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필요한 건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게 도시에서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의 사례, 대한민국의 사례는 최초의 사례들은 교통과 방범과 방제에 바로 이런 스마트 인프라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이제는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서 가버넌스 그리고 교육, 헬스케어, 산업혁신,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뉴판들을 도시 설계에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로서의 역량을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가 G20를 할 수 있는 도시냐? G20를 할 수 있는 도시는 안전해야 하고 통신의 자유로워야 하며 그리고 많은 외국의 대통령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오는 많은 관료들과 사람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도시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월드컵을 해봤느냐, 올림픽을 해봤느냐, 이것은 국제적 메가 이벤트가 가능한가를 살펴보는 것들이 도시의 역량입니다. 엑스포, 이런 도시의 역량들을 갖추게 됐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도시는 글로벌 시티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계 도시들과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행기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KTX, 빠른 속도의 기차, 그리고 도시들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스마트 페이, 그리고 스마트 가버넌스, 빅데이터 등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그리고 패키지하느냐가 스마트 도시를 실현하는 역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실현해 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과거 1990년대에 서울시청사 앞에 자동차 교차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곳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랬던 이 장소에 우리가 월드컵 때 서로 이동통신에 의한 연락으로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저는 이 시청위에 있습니다. 저는 상암 월드컵 계획의 준비계획 책임자였고 그래서 이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동통신에 의한 사람들의 모임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기쁨으로 전환된 것이 결국 시청 앞의 교차로를 광장으로 만들게 되고 그 광장에는 자동차가 다니던 이 광장에는 가장 연약한 어린이들이 이제 뛰어놀게 됩니다. 바로 첨단 기술은 인간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 가치입니다. 빠른 차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교통을 해결해서 우리가 자동차만 다니던 공간에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저는 과학을 통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과학이 해야 할 방향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들은 기존 인프라의 고도화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의 결과는 첨단 기술과 가장 상호작용이 높은 도시 활동은 이동, 거래, 이벤트, 교류, 유지관리, 장소 정보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증강현실, 초연결,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었을 때 도시 활동의 상당 부분은 모빌리티 쪽으로 그 중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기술은 AI 쪽으로 점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이 결국은 첨단 기술의 활용성을 결정짓는 거라고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1997년에 바로 이 장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산이었습니다. 300만 스퀘어미터의 쓰레기 매립지에 약 2억 톤의 쓰레기가 묻혀 있었고, 1997년에 저희는 이 계획을 했습니다. 1997년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던 시기였고, 1997년에 가장 좋은 TV는 소니 TV였고, 가장 좋은 핸드폰은 모토로라 레이저였던 시절에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센트럴파크기에 월드컵 공원이 만들어지고, 2002년 월드컵은 아주 성공적으로 치루어졌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새로운 도시가 이곳에서 재생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MBC 본사, SBS 코미디 본부, YTN은 우리 미국으로 보면 CNN이죠. CNN, 그리고 JTBC, CJ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동아방송 등 바로 보이는 요 그림에 10,000명의 근로자가 약 5조 원의 매출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약 5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현재 1,000개의 기업, 5,000명의 창조 근로자, 그리고 연매출 20조 원이 이곳에 거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은 바로 디지털 미디어로 특화된 스마트 도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새로운 문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 강남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옥자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기생충의 영화가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징어 게임도 이곳에서 만들어졌고, 배틀그라운드 게임과 함께 BTS가 이 장소에서 만들어집니다. 도시는 문명으로 시작해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문명을 만들 수 있지만 문화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인정해 줄 때 바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언론들에서 바로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Fountainhead of Digital Media Culture, 즉 디지털 문화의 발원지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듯이 자율주행차를 부르면 되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아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오토노머스 달리는 검은 비클이 다니는 곳이 운전대를 생기고 잡지 않아도 있습니다. 되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정지하거든요. 이런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고 자율주행차를 불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국내 첫 자율주행차 상용화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다음 주부터 상암동 일대를 오갈 자율주행차인데요. 처음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내년 1월부터는 요금 2,000원을 내고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산이 있던 곳에 미래 기술이 상징인 자율주행차가 다닙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갖고 있는 질문, 왼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 오른쪽에 세 사람이 서 있을 때 이 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한 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너의 아이 또는 너의 부모님이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은 기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를 대신했을 때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이 문화가 되기 위해선 역사를 알지 않으면 답할 길이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인류는 항상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이, 그 가치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변함없는 도덕적 가치를 근거로 하게 됩니다. 이 기술자들은 그 기술을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기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자율주행차를 타본 사람과 타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를 타보지 않은 도시들은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그 도시의 미래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도시들이 다른 도시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경험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좀 더 덜 틀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저와 저희 위원회는, 대한민국 스마트 도시 위원회는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스마트 빌리지를 만들게 됩니다. 쉬운 가구가 50세대의 집에 이제 에너지 절약과 이 빅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뉴욕타임스가 제시한 글은 Cities for Tomorrow, 미래 도시에 대한 우리의 테스트베드가 이곳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built on data take shape,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이 실험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에 기여하는 것들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미래를 개척해가는 도시들이 맞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학이 가장 이런 부분에 앞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세계적 가치와 인류적인 상품입니다. 여기서 세계적 가치와 인류적 상품이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우리, 즉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만들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구는 급격히 는다고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 97억, 그리고 2100년에는 100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과 뉴욕 사이즈의 도시가 33개에서 43개로 10개가 늘고, 50만 도시가 약 950개에서 12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만 도시가 250개가 새로 생겨난다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석유로 이것이 운영 가능할까요? 우리의 자식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도시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결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을 해결하는 도시와 기업이 전 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도시에서 봤듯이 기후변화와 코비드-19, 그리고 인구변화의 해결 역시 다시 도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대 정신이 절약과 절감이라고 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줄이는 것과 소통과 연결, 사람들 간의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세대,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와 함께 사람과 기계와 기계를 소통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5G와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AI로 가서 이런 부분에 첫 번째 실수를 줄이고, 두 번째 이것들을 확대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도시 생태계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의 향상, 생산의 회복, 생산의 혁신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좀 더 그린해지고 세상은 좀 더 스마트해지고 세상은 좀 더 포용, 인클루시브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 도시 생태계이고 이것은 첨단 기술과 축적된 지혜를 활용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를 융합해서 산업과 교육을 촉진해서 진화하는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고 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만남,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을 융합해서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 문제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것들입니다. 보다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작은 장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체험해보고 그것에 공감하고 감동을 통해서 확산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첨단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 장소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감동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악기의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술들은 다 발전해 가고 있고 더 많은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주자라고 보겠습니다. 각각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화되고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청중, 그 악기를 갖고 있는 연주자들을 바라보는 청중들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 감동을 해결하는 것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 이 전환 시대의 기술에서는 바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우리 삶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향악단의 지휘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조화롭게 각각의 연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아서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듣게 해줄 수 있고 그 청중을 위해서 연주자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중을 위해서 연주해주고 거기서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과학과 지식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가 지향하는 첫 번째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지난 산업혁명의 대단한 건축가들이 만들었던 그림이 아니라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지금의 LED 미디어 파사드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과거의 도시들이 만들어졌던 것과 지금의 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의 도시들은 그런 위대한 건축가 도시 설계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도시들은 교향악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되고 모든 전문 분야가 그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과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과학 그리고 수많은 첨단 기술은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이 목표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우리도 포함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 들어서 UN 해비타트와 함께 People Focused Smart City, 사람 중심의 도시,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그 기술이 도구로서 사람을 행복해 주게 하는 거고 좋은 도시에서는 반드시 첨단 기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코드와 그리고 알고리즘이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 여러분들, 도시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의 플랫폼입니다.
바로 르네상스는 피렌체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음악의 도시는 비엔나이고, 실리콘밸리가 바로 우리의 IT를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역시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